자, 오늘은 건강 장수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기사를 보니까 노인 간병비가요,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년에 5년에서 6년만 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되면 2억에서 3억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3억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상식이죠. 그런데 얼만큼 좋을까? 좋다고는 생각들은 하시는데 그 위력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스포츠 용어 중에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1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뜻이거든요.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얼마나 높으실 것 같아요? 30%? 30%? 네. 예. 40%? 40% 정도? 예. 우리가 한번 담배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흡연자에 비해서요, 흡연자의 사망률이 대략 40% 정도 높거든요.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얼마큼 높으냐? 무려 400%가 높습니다. 400%? 즉 운동 부족이 담배보다 10배 정도 더 해로울 수 있다. 그러면 담배 피고 운동하는 게 낫겠네요. 또 이제 그렇게 담배 피고 하시면, 운동하는 게 좀... 그래서 장수의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우선 저강도 달리기로 시작을 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저강도 달리기는요, 대사 유연성을 높여주거든요. 이 대사 유연성이 뭐냐면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잘 끌어다 쓰는 능력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튼튼한 사람은요, 지방을 잘 끌어다 쓰고요, 미토콘드리아가 부실한 사람은 포도당을 끌어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실한 사람은 자꾸 뭘 먹어서 포도당을 공급해야 에너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배가 고프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튼실한 사람은 자기 몸에 저장된 지방을 잘 꺼내다 쓰니까 살도 잘 안 찌고요, 지구력도 좋고 배도 잘 안 고픕니다. 그러면 저강도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저강도 운동은 한 번 할 때 45분 이상은 하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은 해야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저강도 운동의 수준은 대화를 할 때 숨은 좀 차지만 중간에 말이 끊기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90분씩 일주일에 2번 총 3시간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고, 그렇게 지금 1년 동안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수의 두 번째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남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지방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피하 지방으로 쌓이다가요, 이 피하 지방이라는 저장소가 꽉 차면 이제는 간에 가서 지방간이 되고요, 이게 내장으로 가게 되면 내장 지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사가 망가지면서요, 점차 대사증후군이 되다가 결국에는 당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당뇨가 왜 무섭죠? 당뇨는 쉽게 생각하면 만성 염증 상태거든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협심증, 콩팥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눈에 생기면 망막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염이 되고, 뇌에 염증이 생기면 치매가 되고, 또 우리 몸 어디든 염증이 누적되면 암으로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당부드리건데, 어르신들 뭐 관절에 뭐가 좋다, 당뇨에 뭐가 좋다, 영양제를 뭘 그렇게 사서 드세요. 그런데 제발 당부드리는데 일단 소식부터 하자. 그러면 또 속으로 이러신다고요. 그게 말처럼 되는 마. 그래. 네가 해봐라. 이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만 해도 대사증후군이 좀 있었거든요. 배둘레가 한 100cm 정도 됐거든요. 이거 바지 단추가 안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월 동안 13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러신다고요. 그렇게 빼면 금방 요요 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감량을 하고 1년 동안 꾸준히 체중을 또 유지를 했어요. 지금도 62kg 정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이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환자들한테 제가 이를 악물고 제가 되지 않냐, 아이고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냐고요. 빨리 감량하면 오히려 요요가 덜 옵니다. 이미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감량을 해보니까요, 기본적으로 혈당이 떨어지고 지방간이 사라지고요, 피부에 있던 염증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제가 만성설사가 좀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먹는 약으로는 사실 이런 효과를 내는 약은 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식을 하게 되는 원인은 뭘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공식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도로 가공된 음식만 먹으면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를 더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공식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공식품 하면 대표적으로는 정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빵, 떡, 면, 과자 등등. 아,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요, 식이섬유, 필수 영양소는 도종하는 과정에서 다 깎여 나가고 전분이라는 포도당 덩어리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 높이는 데는 아주 직방입니다. 또 다른 가공식품 중 최고의 악당이 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예, 주로 콜라나 콜라. 예, 과일 주스,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에 많이 있죠. 와. 먹을 게 없네요, 그렇죠? 아, 한번 못 불렸는데 포기. 액상과당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과정이 복잡하긴 한데 과정은 전부 생략하고 결과적으로는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저강도 운동 왜 한다고 했죠?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해서 대사 유연성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쉽게 배가 고프고. 지방은 분해 못하고 탄수화물만 계속 그렇죠. 끌어다 쓰는. 지방을 잘 못 써요. 그러면 액상과당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배는 금방 고프고 지방은 잘 쌓이는 체질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식단 변화와 다이어트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제 말과 비슷합니다. 감자 튀김 같은 정제 탄수화물, 가당 음료는 체중을 늘렸고요. 통곡물, 견과류, 요거트, 식이섬유는 체중을 줄였습니다. 통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하지 않은 곡물을 말하죠. 어떻게 식습관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어요. 저는 그 맛있는 걸 안 먹고는 못 저도 살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수 습관은 수면과 정신 건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묶은 이유는요, 수면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하루 동안의 정신 건강의 결과거든요. 저희가 아침에는 해를 잘 못 보고 또 하루 동안에는 직장이나 사업 일로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커피나 술은 과음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는 TV나 휴대폰 보고 이런 환경들이요, 뇌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죠. 이런 결과로 수면이 무너지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더 흥분하게 돼서 심장에는 무리가 갈 테고 잠은 더 안 오겠죠. 이게 이제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대사가 무너져서 혈당이 관리가 안 되고요, 또 폭식을 하게 됩니다. 또 수면 시간이 적으니까 뇌의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수면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불면증을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면제에 의존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일단 잠은 자니까. 하지만 약물은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만 드시고요. 그 불면증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제시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면 일지를 적으라고 하면 노인분들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네. 숙제 싫어요. 숙제. 네, 그쵸. 예. 저 하나 하면 싫어요. 배뇨일지, 네. 뭐 아우. 수면일지 하라고 하면 안 한다. 예. 그래서 알기 쉽게 제가 30분 맨발 산책을 제안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 근처 공터에 공원이 하나 생겼어요. 조경도 잘 해놨고 둘레에 황토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원에서 저녁에 맨발 산책을 하면서 많은 영감을 또 받았거든요. 이 또 흙냄새를 맡고 있으면 정신이 좀 안정이 됩니다. 그날 있었던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흙냄새에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정신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게 되고요. 그리고 실내 조명을 피해서 전혀 어스름을 느끼고 있으면 우리 뇌가 이제 오늘 하루가 저물었으니까 휴식을 취할 시간이 됐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밤에 숙면을 취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또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의 안락함에 나약해진 몸에 정신적, 신체적 자극제가 되고요. 네, 점점 이제 반쪽으로 맨발로 걷게 되면요, 발바닥에 코어 근육이 단련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편한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요, 발바닥 근육을 쓸 일이 없고, 그래서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면서요 평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무릎 통증 등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단, 발을 많이 쓰셔서 이미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는 필요합니다. 또 맨발 걷기가요, 낯선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요 걷기 동작을 리셋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 뇌에서 끊임없이 운동 조절 신호를 보내주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걷기 운동의 리셋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걷는 자세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분들은 안 쓰던 엉덩이, 허벅지, 발목 근육이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을 잡아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해보면 맨발 산책으로 정신 건강과 수면, 운동 또 이렇게 신체 밸런스를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건강한 장소 비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3억짜리 강의가 되셨나요? 아, 네. 되긴 됐는데 좀 네. 실천하기가 특히 음식 부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음식은 좀 힘들죠. 네. 예.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건가요? 아, 예. 예. 2번 누르겠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누르면 출발. 예,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의 형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